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콕스의 자석축 키보드 CMK63R 아마게돈 에디션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CMK63R에서 키캡만 등고성 키캡으로 달라진 버전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되고 8K 폴링 레이트 지원에 2개의 키를 동시에 눌러도 마지막 입력이 우선 적용되는 스냅탭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스냅탭 기능은 펑션 키와 좌측 시프트 키를 동시에 입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켜거나 아니면은 꺼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은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세팅 가능하고요. 여기 63키라고 적혀있지만 60% 배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키는 있지만 배열을 보면 65%가 아닌 60% 배열입니다. 그만큼 풀 배열과 이런 큰 차이가 나서 마우스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넓게 확보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미니 배열은 저 같은 FPS 저감도 유저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공간을 엄청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열은 이렇게 방향키 옆에 물음표 키가 있죠. 이 쉬프트 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의 배열 적응이 필요한 제품이긴 한데 오로지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보강판은 FR4 재질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리니어 타입의 자석축이 저소음 자석축입니다. 콕스와 하이무가 콜라보해서 만든 스위치인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런 게이밍 키보드는 저소음 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헤드셋을 끼고 팀 보이스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시끄러운 키보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팀원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만큼 게임 몰입도가 깨지기도 하고 중요한 순간에 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이 게이밍 키보드는 자석축으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좀 빠르게 훑고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뤘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콕스의 CMK63R과 완전히 동일한 스펙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키캡만 다른 겁니다. 지금 이 키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되는 키캡입니다. 키캡의 앞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를 측각 키캡이라고 부르는데 정면에 요 모양은 등고선 키캡이라고 부릅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투과가 돼요. LED는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줄 수도 있고요. 밝기 조절도 되고 이렇게 다른 효과로 전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무지개 색상 괜찮은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만족스럽습니다. 요 스페이스바 키가 살짝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는데 이건 뭐 스페이스바 키캡이 원래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또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마겟돈 에디션이 아닌 일반 CMK63R 제품을 리뷰했을 때도 제가 타건감을 극찬했었거든요. 정말 포근하면서 또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타건 경험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1세대 자석축 키보드에서는 느끼기 힘든 키감이고요. 스위치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실리콘 가스켓 결합 방식에 흡음재가 빠방하게 채워져 있어서 텅텅거리는 울림 없이 단정한 키감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즘에 저소음 스피드 축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저소음이라는 키워드는 일단 빼고 이 스피드 축은 입력 지점이 일반 기계식 스위치보다 좀 더 상위 지점에 있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 거리가 있다고 치면은 일반적인 스위치는 한 이쯤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눌러졌을 때 딱 이쯤에서 입력이 된다면은 스피드 스위치는 이쯤에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먼저 여기서 입력이 되고 스위치가 쑥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뗄 때는
이만큼의 거리가 이렇게 떼져야지 릴리즈 입력, 그러니까 스위치가 떼졌다는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피드 스위치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석축 스위치의 자유로움에 비해서 입력 지점만 빠른 스위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그 점을 떠나서 그 스피드 스위치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게이밍에 최적화된 성능 좋은 기계식 키보드를 이미 사용 중이라서 그 키보드를 활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석 스위치가 기계식 스위치의 키감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자석축 키감이 정말 안 좋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자석축 키보드라는 게 계속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CMK631 같은 경우는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에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이 특유의 느낌이 더 좋다고 생각될 정도로 수준 높은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기계식 스피드 스위치는 키 입력 지점인 액추에이션 값이나 프레스, 릴리즈 거리를 자유제조로 세팅 가능한 자석축의 하위 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이 CMK631 제품의 자석축 스위치 느낌이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발로란트를 할 때 자석축 키보드를 쓰는 이유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단점은 이 60% 배열에 방향키가 들어가 있지만 익숙한 배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이 쉬프트 키를 누르다가 요 방향키 위에 키 있잖아요. 요 업 키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기도 할 거고요. 또 한국인들은 우측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배열의 적응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로는 또 단점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장점은 이 60% 레이아웃 배열로 이렇게 마우스 공간 확보에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키감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다는 점, 그리고 저소음축이라 팀보이스를 할 때 게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콕스의 자석축 키보드 CMK631 아마겟돈 에디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 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